예, 안녕하세요. 네, 수창입니다. 7주차에 대한 이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7주차에는 3개의 문제가 나왔었죠. 이제 7주차가 부정정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7주차 설명을 드리면서 3가지 스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야 되고요. 예. 그게요. 그 다음에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평형 방정식. 평형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형 방정식은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이 0이다 혹은 물체가 받게 되는 토크의 총합이 0이다 이런 형태로 평형 방정식을 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3에서는 이제 변형 관계, 변형 사이의 관계식, 많은 경우가 이런 거였었죠. 델타 A랑 델타 B가 같다. 이런 형태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델타 A랑 델타 B를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아니면은 델타 A 대 델타 B의 비율이 몇 대 몇이더라. 이런 형태로 대부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형 관계식, 변형 사이의 관계식, 그걸 세워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평형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연립방정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식이 나오시게 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예. 그림을 가지고 변형관계식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대부분은 그림을 이용을 해서 변형관계식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려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형사의 관계식 그림 같은 거 잘 그려주시는 거 지금이라도 어차피 8주차에도 이 부정정보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요. 네, 그때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스틸 와이어가 3개가, 스틸 케이블이죠. 스틸 케이블이 3개가 있는데, 지름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케이블의 지름이, 2mm.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표 이용해서 보시라 그랬으니까 면적이 바깥에가 76.7mm 스퀘어고요. 안쪽에 있는 게 20mm짜리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냥 20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173mm 제곱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20kN씩 처음엔 나눠 가졌대요. 그래서 길이가 이제 똑같아졌답니다. 면은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길이가 달랐을 거예요, 얘네들이. 당연히 바깥쪽 케이블은 얇으니까 힘을 조금만 가해도 잘 늘어나겠죠. 안쪽 케이블은 두꺼우니까 힘을 많이 가해야지만 같은 양만큼 늘어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두꺼운 거, 가느다란 거 이렇게 늘어난 상태가 됐을 때 똑같이 20kN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는 이렇게죠. 20kN씩 나눠 가졌다는 얘기는 최초의 길이가 달랐을 거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그래서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안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가 각각 달랐을 것이다. 델타 제로, 델타 M이다 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늘어난데 여기서 다시 또 40N을 추가로 가해서 100N이 가해지게 되면은 각각의 케이블들이 얼마만큼의 하중을 나눠 갖게 되느냐, 그리고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기억이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는 사항은 최초의 길이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거 한 가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칠판으로 넘어가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최초에 이제 길이가 달랐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케이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케이블 좀 더 두꺼웠을 거고요. 다시 바깥쪽 케이블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최초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얘네가 쭉 늘어났죠.
뭐 바깥에 케이블, 그 다음에 안쪽 케이블, 다시 바깥쪽 케이블 이렇게 쭉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고요. 자, 안쪽 케이블이 늘어난 거리를 델타 M,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거리를 델타 O라고 할게요. 아시니까요. 자, 이때 이 세 개의 케이블 두 번째 상태에서 60kN이 가해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20kN씩 예쁘게 나눠 가졌답니다. 20kN, 얘도 20kN.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추가로 40kN을 더 가하게 되면은 얘들도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늘어난 길이는 늘어나서 최종 길이는 똑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 나눠 갖는 비율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60kN으로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이 상태는 추가 40kN만. 그래서 각각 이 델타가 추가 40kN 의한 변형량. 그것만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추가 40kN에 의해서 얼마로 변형이 되느냐. 다만 이때 바깥쪽 케이블하고 안쪽 케이블 FO, FM이라고 하면 두 개는 당연히 같지가 않겠죠. 당연히 누가 더 많이 가져가겠어요? 예, 바깥쪽 케이블보다 안쪽 케이블이 더 많은 하중이 필요할 거냐. 왜냐하면 단면적이 넓으니까. 바깥쪽 케이블의 단면적이 76.7mm 제곱, 안쪽 케이블의 단면적이 이게 173이네요. 173mm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자유물체도 그렸습니다. 그렇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아, 뭐야, 왜 그래? 죄송해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렸고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스텝 2 두 번째. 자, 평형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힘들의 합력 구하는 거니까 얘 바깥쪽 케이블 두 개죠. 그 다음에 안쪽 케이블에 가해진 힘 합치면 얼마 돼야 돼? 얘 40kN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 3 변형 관계식. 변형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변형 관계식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자, 이게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얘가 안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미들. 자, 안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 관계식은 뭐예요?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랑 안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같겠죠? 얘네들? 같아야 된다. 똑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그럼 바깥쪽 케이블이 늘어난 길이다 라고 하면은 자, EA 분의 바깥쪽 케이블의 면적이죠. 그 다음에 F0, F5 바깥쪽 케이블, 그 다음에 L. 자, 이거랑 EA의 미들 가운데 케이블 FM의 L이랑 같아야 된다. 자, 케이블의 원래 길이는 똑같으니까. 물론 원래 길이가 약간 차이가 있었겠죠. 뭐 다소 한 요 정도 차이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케이블 전체 길이에 비해서는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해주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요거 실제로는 다르죠. 다르지만 무시할 정도. 그래서 그냥 지워준 거고요. 자, 얘도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F5하고 FM 사이에 비율이 나오겠죠. 자, 이것으로부터 자, 바깥쪽 케이블에 가해지는 힘은 이거는 AM분의 AO의 FM이다. 그렇죠? AM이 바깥쪽 미들이죠. 중간 지름이 단면적이 176mm, 그 다음에 76.7mm의 FM 이렇게 나오시게 될 겁니다. 뭐 요 계산해 주시면요, 결국은 F5 값은 0.443 나오네요.
FM이다 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2번식이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2번식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5 대신에 2 곱하기 0.443 FM 플러스 FM 이퀄 40kN이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케이블에 걸리는 힘은 얼마? 21.2kN. 그럼 바깥쪽 케이블에 걸리는 힘은 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바깥쪽 케이블에 걸리는 힘은 19. 얼마인가요? 0.443 21.2 곱하기 0.443 이퀄 9.4네요. 9.4kN 이만큼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최종은 아니죠. 파이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초에 얼마씩 20씩 들어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 안쪽에 있는 자 이거는 최초의 20kN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1.2kN 추가적인 하중입니다. 지금 여기는 얘네들은 다 추가 하중이에요. 뭘 위한? 추가로 더 늘어난 거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얼마라고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있는 케이블에 걸리는 하중의 최종 하중은 처음에 20kN 있었고 거기에 21.2kN이 추가로 가해지는 거니까 41.2kN이 가해지게 된 겁니다. 그럼 바깥쪽 케이블에는 파이널이 얼마겠어요? 예, 처음에 20, 그 다음에 9.4니까 29.4kN이 가해지겠죠. 자, 이것으로부터 몇 퍼센트? 41.2%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가운데 있는 케이블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응력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 뭐 응력이야. 뭐 바깥쪽에 있는 거는 바깥쪽 질원분의 파이널 최종적인 걸로 29.4kg니까 곱하기 10의 세제곱 단면적이 76.7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83MPa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은 하중 이거분의 안쪽 그러면 얘는 41200 그 다음에 173 나눠주시면 238MPa 나오겠네요.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를 좀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스텝 그대로 자유물체도 그리고 자유물체도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평형방정식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변형관계식 세워주시고 이렇게 스텝대로 쭉 가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뭐 문제에서 이제 수치들은 다 쭉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PB 값하고 PC 값이 각각 25.5kN, 17.7kN이다 라 했을 때 A하고 D 지점에서 작용하게 되는 반력이 얼마냐, 그리고 가운데 여기 요 가운데 있는 애 이거의 압축력이 얼마냐,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의 압축력이 얼마냐 각각 구하여라. 그러한 형태의 문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칠판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처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텝 1은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자꾸 틀리네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먼트가 3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3개가 연속으로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운데 시그먼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5.5kN 그 다음에 왼쪽으로 17.4kN의 하중이 가해진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가해준 하중이 더 크니까 이 3개의 블록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가지마
예, 왼쪽 끝에서는 가지마, A라는 지점에서는 가지마라고 해서 RA만큼의 반력이,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는, 그러니까 D라는 지점에서는 너 오지마, 막으니까 RD라는 반력이 각각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유물체도가 그려진 거죠. 자, 자유물체도를 그렸으면 이제 스텝 2. 자, 힘사유 관계식, 평형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평형방정식을 세울 때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나눌게요, 이거를. 자, 세 파트로 나눠서 했죠? 나눠서 그냥 평형방정식 넣어서 식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시그먼트. 자, 보시면요. 왼쪽 방향으로 RA만큼의 반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도 RA만큼의 반력이 작용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방향으로 RA만큼의 반력이에요. 자,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진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들어갈 무언가랑 요거랑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25.5가 나와야지 오케이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하중은 25.5kN 마이너스 RA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두 개 더해서 25.5kN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반대 방향도 25.5 마이너스 RA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5랑 자, 얘 압축이라고 해볼까요? 자, 이거 압축이라고 하고 25.5에서 마이너스 여기 들어갈 무언가를 빼서 두 개 더해서 17.4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요. 자, 다시 말해서 25.5 마이너스 RA에서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무언가를 해서 17.4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가운데 들어갈 무언가는 얘만 왼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8.1 마이너스 RA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8.1 마이너스 RA. 그러면 이것도 8.1 마이너스 RA. 근데 그게 뭐야? 그게 RD랑 같죠. 자, 요 놈. RD랑 같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평형방정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평형방정식은 이거는 RD 값은 이거는 8.1 kN 마이너스 RA다. 자, 이게 평형방정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여기 전체적으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 되려면은 25.5 마이너스 17.4 마이너스 RA 마이너스 RD잖아요. 이거 이퀄 0이잖아. 그러면 RD라는 식으로 바꾸면 요 식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델타 1, 요거 델타 2, 요거 델타 3라고 할게요. 그럼 델타 1 값은 2A1, 저 2A1분의 RA 곱하기 L1입니다. 델타 2 값은 2A2분의 하중은 25.5 마이너스 RA 곱하기 L2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A1 분의 8.1 마이너스 RA 곱하기 L3입니다. 하중 킬로뉴턴이니까 여기다 공 3개 곱해야 되지 않아요? 예, 킬로뉴턴이니까 여기다 공 3개 곱하기 000, 공 3개, 000, 공 3개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나오는 결과값을 그냥 킬로뉴턴으로 뽑아내면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무방할 거고요. 그러면 토탈 전체 변형량, 자 델타의 토탈은 이거는 델타 1은 인정, 그 다음에 델타 2 압축, 델타 3 압축 이렇게 되죠. 근데 토탈이 얼마예요? 스텝 3 변형 관계식. 예, 토탈이 얼마 나와야 돼? 0이죠? 전체 변형량은 없어야 되잖아. 0이 돼야 되잖아.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제 되셨나요?
그러면은 결국은 예, 2A1 분의 RA의 L 플러스 2A2 분의 25.5 마이너스 RA의 L2 그다음에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RA 곱하기 L1이죠. L1이네요. 길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분의 2A1 이퀄 0. 예. 2는 지워지죠. 그대로. 자, 그래서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자, 즉 다시 말해서 값을 쭉 넣을까요? A1 값이 문제에서 840이라고 했으니까 840 분의 L 값은 L1은 200이네요. 200 이거의 RA 반력이죠. 마이너스 A2 값이 1260이네요. 1260 분의 그 다음에 25.5 마이너스 RA에 곱하기 L2 값이 문제에서 25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RA 곱하기 200 그 다음에 840 이퀄 0. 예, 요거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 그냥 계산할 때 요거 다 넣어서 요거 계산했어요. 계산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나눠가지고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쭉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거 계산해주면 0.238 나옵니다. 그래서 0.238 RA 그 다음에 뭐 RA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0.198 RA 마이너스 5.049 플러스 0.238 R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928 이퀄 0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RA 값은 10.4 나온답니다. 단위 뭐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그냥 계산했으면 지금 킬로뉴턴을 넣고 계산했으니까 그냥 킬로뉴턴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RD 값은 자 이거 계산하시면요 RD 값은 RA랑 RD 사이 관계식 이거였었잖아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 RD는 8.1에서 10.4를 빼니까 마이너스 2.3kN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설정한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죠.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2.3kN이 가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 자,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의 압축력 얼마냐? 뭐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 이렇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중이 자유물체도 여기 가운데 있는 시그먼트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자, 하중이 얼마나 가해졌는지 보니까 25.5 마이너스 RA 25.5 마이너스 RA입니다. 그러면 25.5 마이너스 10.4 빼주시니까 얼마 나와요? 15.1 kN. 그래서 얘 압축력은 15.1 kN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조금 헷갈렸을까요? 조금 식이 편안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식들이 좀 편안하게 나오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겠네요. 풀이를 하실 때.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지요. 세 번째 문제는 리지드바, 가운데 있는 이 막대는 리지드바입니다. 리지드바라는 거는 변형을 하지 않는 바고요. 전체 길이가 1600mm예요. 1600mm가 이제 A라는 지점에 서포트 되어 있고요. 인지에 의해서 서포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하고 D가 있네요. 둘 다 단면적은 16mm 제곱인데 높이가 얘가 0.4고 얘는 EH니까 0.8mm 미터 죄송합니다. 그러면 400mm 그 다음에 얘는 800mm 이렇게 가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 C나 D 값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이 970N이 가해진다라고 했을 때, 예, 시그마 C랑 스트레스죠. 시그마 D 값이 각각 얼마냐. 각각의 이 와이어 케이블, 와이어니 케이블이니 문제에서 와이어네요. 예, 각각의 와이어에 가해지는 힘 찾아서 그거죠. 응력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지점은 얼마나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느냐. 뭐 그거를 각각 물어보는 겁니다. 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겠죠. 늘어나게 되겠죠. 뭐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 하중 970 예, 뉴턴에 의해서. 여기서 가지마. 여기서도 가지마. 당길 겁니다. 이거를 F의 C라고 하죠. 이거를 F의 CT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A 지점이 여기네요. 여기가 A 지점, 여기가 B 지점이었네요. 이렇게 됐고요. 자, 반력은 여기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겠지만 뭐 FRA, 뭐 RA라고 할게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스텝 1은 됐죠. 예,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렸고요. 뭐 하나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고 싶으면 요거 변형된 거리, 예, 여기 변형된 길이 자, 델타 C, 여기 변형된 길이 델타 D, 그 다음에 여기 변형된 길이 델타 B, 예, 변형된 길이 하나 더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문제에서 자, 이 거리가 얼마로 주어졌냐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500mm, 예, 0.5m네요. 예, 500mm. 요 길이가 500mm. 그 다음에 D 지점까지의 거리, 이게 1.2m니까 1200mm.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70N이 가해지는 B 지점까지의 거리가 1600mm. 예, 여기까지 그려주면 조금 더 예쁘겠네요. 자, 되셨으면 이제 스텝 2. 오늘 스펠이 영어를 이렇게 못 쓰네요, 잘. 자꾸 이렇게 틀리죠. 자, 스텝 2. 평형 방정식. 자, 이거는 회전하고 있죠, 물체가 선형 운동이 아니라 회전을 하고 있는 물체예요. 회전하고 있는 물체니까 물체에 가해지는 토크를 가지고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체가 선형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따져주시면 되고요. 본 문제 같은 경우는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토크에 관한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토크에 대한 식은 이렇게 나오겠죠. A 지점을 토크 중심을 잡으면 되겠네요. 얘 쓸데없는 힘이잖아. 그러니까 요거 싹 지우게. 그러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플러스로 보니까 FC 곱하기 500 플러스 FD 곱하기 1200 마이너스 970 곱하기 1600 이퀄 0. 사실 얘네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5FC 플러스 12FD 이퀄 970에다가 16을 곱하니까 15520.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스텝 3. 자, 변형 관계식, 변형 사이의 관계식. 자, 변형 사이의 관계식, 델타 C랑 델타 D 사이의 관계식을 찾으시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델타 C하고 델타 D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델타 C 대 델타 D는 닮은꼴 삼각형이잖아. 5 대 12라는 관계식이 있죠. 델타 C 대 델타 D는 5 대 12다. 그러면 이제 값을 식을 한번 넣어서 볼까요? 델타 C는 2A 분의 FC에다가 H죠. 자, 이거 대 델타 D는 2A 분의 FD에다가 EH예요. 이게 얼마? 5 대 12. 5 대 12.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그치? 식이 별로 복잡하지 않죠. H 지워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식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FD 값은 얘는 1.2fc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두 번째 식을 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5fc 플러스 12 곱하기 1.2fc 이퀄 15520. 그러면 결국은 fc 값은 얼마 나오시겠어요? 800. 15520. 800. 잠시만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예, 800뉴턴 맞네요. 800뉴턴. 그러면 FT 값은 마찬가지로 1.2 곱하면 되니까 960뉴턴입니다. 그럼 FC 값하고 FT 값 다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시그마 C라는 케이블에 가해지는 거 면적분의 FC 면적이 문제에서 16mm 스퀘어 16분의 800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FC 값은 50MPa. 같은 방식으로 하면 시그마 D는 D 와이어의 케이블이 아니었죠? 와이어의 스트레스 값은 마찬가지로 16분의 960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60MPa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됐죠? A번 문제 됐어요. B번 문제 델타 B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델타 B 값은 어떻게 풀어주시면 돼요? 델타 C든 델타 D든 하나는 찾으셔야 되겠네요. 델타 D 값 한번 찾아볼까요? 델타 D 값은 2A분의 델타 D는 FD에다가 곱하기 2H 이렇게 되겠죠? 그럼 FD가 960이었으니까 곱하기 H가 400이면 800. 그리고 문제에서 역률이 200GPa였습니다. 200 공 3개 더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16mm 제곱 넣어주시면 0.24 나와요. D가 이동한 거리가 얘가 0.24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지. 똑같은 닮은권 삼각형이잖아요. FD 대 FB의 값은 1200 대 16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FB 값은 12분의 16 곱하기 델타 D다. 델타 B 값은 12분의 16. 그러면 0.24 곱하기 12분의 16 해주시면 0.32. 그래서 B 지점은 밑으로 내려온 거리가 0.32mm 만큼 내려온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스텝 1 자유물체도 그리세요. 그림 잘 그리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 평형방정식 그리시고요. 물체가 선형운동하면은 힘들이 압력은 0이다. 물체가 회전운동하면 토크 압은 0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텝 3 변형사의 관계식.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주차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푸는 문제들이 푸는 방식은 다 그 3개의 스텝을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8주차도 고생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